프로그레스 바를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제 시크 바를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대로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액티비티 메인으로 가서요. 자, 여기에 우리 여기 입력 상자 그대로 있죠? 여기에다가 값을 이번엔 설정하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시크바라고 하는 거를 왼쪽에서 찾아서 먼저 추가를 해봅니다. 자, 시크바 여기 있죠? 그래서 시크바라고 하는 거를 자, 갖다가 요 아래쪽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자, 이쪽에 추가가 됐네요. 자, 끌어다가 자, 아래쪽에 요 가운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위쪽 연결선, 아래쪽 연결선 연결을 하면 자, 연결이 잘 안 되죠? 자, 가운데로 이렇게 오겠죠. 자, 좌우도 자, 이렇게 만들어 줄까요? 자, 좌우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크기가 너무 작죠? 자,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요즘 스타일의 시크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크바의 값을 바꾸면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바뀌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크바의 아이디가 지금 시크바니까 자, 요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맥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레스 바에서 맥스 값을 봤죠. 최대 값이 됩니다. 이걸 100으로 한번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자, 0부터 100 사이의 값으로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값을 75로 일단 초기화를 해봅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거하고 일단 값을 맞춰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메인 액티비티로 가볼게요. 그리고 on create 안에서 저 시크바를 찾아서 한번 설정을 해볼 겁니다. 자, 밑으로 와서 자, 시크바를 찾아야 되겠죠? 자, 시크바. 자, 시크바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요. 자, find view by id로 r.id.시크바를 찾습니다. 그래서 할당을 하죠. 그 다음에 자, 시크바에 보면 시크바 점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시크바 점 한 다음에 여기에 on으로 시작하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죠? set on으로 시작하는 거 보면 시크바 change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시크바의 값이 바뀔 때 자, 바뀌는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리스너를 설정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new라고 하고요. 자, on 시크바 change listener 엔터 치시면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쭉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on progress changed라고 하는 게 시크바의 값이 바뀔 때 호출돼요. 그래서 자,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아까 edit text라고 하는 거에 값을 넣겠다고 했죠. 자, set text라고 해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값이 뭐예요? 지금 progress라고 하는 걸로 넘어오죠. 파라미터로. 그러면 progress를 문자열로 바꿔주면 되겠죠. string value of라고 하고 progress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문자열로 바뀌어서 설정되게 됩니다. 자, 책에는 우리가 이 값을 이용해서 화면에 밝기 같은 걸 설정을 하고 있죠. 근데 뭐 그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크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앱을 실행을 하고요. 자, 아래쪽에 추가한 자, 시크바라고 하는 걸 움직여 볼게요. 처음에 75로 되어 있죠. 자, 요 값을 움직여 보면 자, 요 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값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요 리스너 쪽으로 이벤트를 받는 거고요. on progress changed에서 progress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받으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한 거죠. 여기에 보여주는 거 말고 이 값을 이용해서 다른 처리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시크바라고 하는 게 자주 사용이 되고요. 이 시크바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레스바하고 시크바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레스바와 시크바 다음에 애니메이션 부분 간단하게 볼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은요, 얘기했지만 우리 스레드 부분에서 또 볼 거예요. 스레드하고 같이 우리가 내용을 볼 텐데, 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그 전에 나오게 되니까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하게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동작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XML에서 먼저 정의를 해요. XML에 정의해서 저장을 해놓고 이 XML을 가지고 로딩을 하면 애니메이션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애니메이션 객체를 이용해서 어떤 뷰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면 뷰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화면 전체가 됐건, 화면 전체도 하나의 레이아웃이잖아요. 그죠? 레이아웃은 뷰니까. 화면 전체가 됐건, 버튼이 됐건,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클로즈 프로젝트로 기존 걸 닫고요.
자, start a new라고 해서 자, my animation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패키지 이름에서는 my 자를 빼보고요. 자, 이렇게 done 이렇게 해봅니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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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해보는 거니까요. 이 애니메이션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도록,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버튼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동작할 것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자, activity main.xml에 내용을 좀 수정을 할 거고요. 자, 그거를 우리가 동작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코드를 넣어볼 겁니다. 자, 실제 한번 만들어 보면 이해가 쉽겠죠? 자, activity main.xml에 가서요. 자, 텍스트 선택해서 기본 텍스트는 delete 지워주고요. 자, 최상위 레이아웃을 좀 더 간단하게 구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를 자,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linear layout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relative layout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할까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장 심플하게 느껴지는 레이아웃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른 정보는 필요 없으면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만 남기고 없앱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면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필수죠. 그래서 이거를 버티컬로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이 안에 자, 글자와 버튼을 한번 추가해 봅니다. 디자인 탭으로 와서요. 자, 텍스트 뷰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 추가를 해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네요. 자, 텍스트로 가서 이제 XML 원본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 볼 겁니다. 텍스트 뷰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를 전부 다 매치 페어런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자, 26dp 정도로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거를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샵 000000 하면 검은색이 되겠죠. 자, 버튼에는 자, 애니메이션 자, 이션 시작 자, 이렇게 자, 글자를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요런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 글자 자체는 텍스트 뷰가 아니라 딴 걸로 바꿔보면 되겠네요. 자, 안녕 이렇게 바꿔봅니다.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안녕이라는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오도록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동작을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그 동작 자체를 먼저 XML로 정의한다 그랬죠?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RES 밑에 자, 여기 폴더들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동작을 위한 그 액션 정보는 RES 밑에 특정한 폴더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디렉토리 또는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디렉토리 네임을 애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애님. OK 누르면 애님 폴더 만들어지는데요. 애님이라고 하는 폴더 선택하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면 애니메이션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자,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 어떻게 동작할지를 결정하는 XML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자, flow.xml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set라고 하는 태그가 추가되어 있죠. 이 안에다가 자, translate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해 볼게요. 자, 이 translate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겠죠. translate는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땡땡 자, from x델타라고 하면 x 방향으로 어디서부터 이동할 거냐를 지정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100% p라고 하면 자, 어떤 뷰가 있을 수 있는 위치에서 가장 오른쪽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 2x 델타라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 이동할 거냐 x 방향으로 가로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0% p라고 하면 자, 이 뷰가 있을 수 있는 영역에서 왼쪽 끝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뷰가 그 글자가 이 화면에서 요만큼을 차지할 수 있는데 여유 공간이 이 뷰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자, duration 안드로이드 땡땡 duration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맞나요? 자, 여기에 duration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1500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아까 빨간색이 떠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자, repeat cou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2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translate만 넣고요. 자, 책에서는 알파 값이라고 해서 투명도라든가 이걸 선택할 수 더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꺽쇠 표시를 해보면, 자, 투명도라든가 회전이라든가 확대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동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flow라고 하는 XML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면 이걸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요. 우리가 res 밑에 anim 폴더 밑에 flow.xml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애니메이션 utils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밑에 load anim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r 자, this라고 컨텍스트를 넣고요. r.anim.flow라고 하면 여기에 res 밑에 anim 폴더 밑에 flow.xml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자, 애니메이션 객체가 넘어와요. 자, flow ani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받아봅니다. 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뷰든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뷰라고 하는 거 우리 텍스트 뷰를 애니메이션 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뷰를 먼저 찾아봅니다. 텍스트 뷰. 여기서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에는 자, find view by id r.id. text view가 되겠죠. 그리고 자, 요걸 찾아서 flow anim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위에 변수로 선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타입을 없애주면 되겠죠. 자, flow anim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찾아서 자, 버튼이라고 하고요. find view by id r.id. 버튼이 되겠죠. 그리고 버튼.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를 하고 이 버튼이 클릭되는 시점에 애니메이션을 동작을 시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방법은 자, 이 애니메이션 객체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text view. 자, start animation이라고 하는 게 뷰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flow anim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동작을 액션 객체를 집어넣어 주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지금 우리가 뭘 했는지 이해되시죠? 애니메이션 액션 동작은 XML 파일로 분리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딩한 다음에 버튼 클릭했을 때 텍스트 뷰라고 하는 뷰 객체에 스타트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시작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 반복이 됐죠? 자, 한 번 더 왔네요. 자, 원래 한 번 되는 거 말고 하나, 둘, 세 번이 되네요. 2를 넣으면 0, 1, 2 이렇게 진행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한 번 애니메이션 되고 나서 리피트를 두 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지금 이동하는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동작을 시켰지만 확대 축소를 위한 스케일, 그 다음에 투명도를 위한 알파 값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재밌죠? 자,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스레드 부분에서 다시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슬라이딩 뭐 이런 것도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몇 번 입력해 보다 보면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